주진우 의원에게 재차 경고를 합니다. 허위 사실로 저를 고소도 아닌 고발을 하셨던데 무고죄 때문인가요? 자신이 없나 봅니다. 아직 초선이라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지난 3년간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을 파헤치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부분을 추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 방에도 김건희 일가 가계도가 몇 미터 길이로 붙어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가계도도 꽤 흥미롭던데 기왕 시작한 거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생활하며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7억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중 한 명이 바로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검사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압적 자백 유도 등 그야말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습니다. 공안검사들은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주진우 의원, 그 집안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한마디로 여의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보다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그 배경과 방식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실체가 드러나자 정치권 전체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체는 단순히 재산 규모가 아니라 그 축적 과정과 배경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정치권에서 집안이 논란이 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진우 의원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준호 의원의 고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 초선이라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듯하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폭로.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는 바로 1986년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주대경 전 공안검사. 민교투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젊은 교사 6명을 간첩으로 몰아붙인 국가폭력이었습니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제 연행, 고문, 자백 강요, 이 모든 과정에 주대경 검사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난 2023년 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 판결. 역사는 그날의 폭력을 단죄했습니다. 그러나 주대경 전 검사는 아직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그날 이후 가족은 파괴됐고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검사,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또 다른 이들을 향해 잣대를 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당시 사건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습니다. 그 못된 기질까지 아들이 물려받은 것 같다. 사건 조작, 자백 강요, 인격 말살.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이 또 다른 정치적 표적을 향해 칼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팩트 하나.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중 일부는 아들인 주진우 의원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증여됐다는 사실. 특히 주 의원의 미성년자 아들이 7억이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은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70억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그건 단순한 투자의 결과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공권력과 권력의 대물림일 수 있다는 의혹. 그의 재산 증가 과정도 의문투성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매입과 법조인 경력을 통해 자산을 불려온 주대경 전 검사. 은퇴 후 법무법인 고문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기업 자문과 고문료를 수령해왔고 이 과정에서 모은 부동산은 가족 명의로 분산돼 관리됐습니다. 주진우 의원 또한 정치 입문 전 법률 자문과 투자 컨설팅 등으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금융자산을 급속도로 늘렸고 특히 부모로부터의 증여, 상속 등을 통해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예금 분산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나 근로소득 외의 자산 형성 과정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차명재산, 편법증여, 상속세 회피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난 내용에는 은행 예금만 수억 원, 부동산 자산 다수, 주식 및 펀드 투자까지 구체적인 출처가 불명확한 항목들이 많았고 관련된 가족 구성원 간의 자금 흐름도 일일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은 묻습니다. 이 모든 게 정상적일 수 있는가? 민주당 강덕구 의원은 말했습니다. 그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제는 주진우 의원이 해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은 방어하고 주진우 의원에게만 잣대를 들이대는 건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수십 년 전 사건을 끌어와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지만 이 또한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공세로 보인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드러난 대비 주진우 의원이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면 김민석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설정. 하지만 과연 그 차이가 오늘날의 공직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들은 감성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았습니다. 선을 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넘고 계시네요. 한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뚜렷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과거의 고통을 이용하는 자들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주진우 의원을 향한 경고로 해석됐고 정치권은 한층 더 술렁였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누가 정의이고 누가 정쟁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자인가?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직접 그 가면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노는 정치적 심판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결격 사유가 있는지 그 흠결이 얼마나 큰지를 검증하는 일 자체는 이 특위위원들에게 맡겨진 책무이니 크게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 인천특위위원들의 행태가 인사 검증이 맞는 것입니까? 후보자의 재산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확인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측이 신청한 명단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개가 된 바가 있는데요.
특히 각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는 보도를 보았을 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까? 의혹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논리는 마련해놓고 증인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김 후보자의 배우자, 심지어 지금은 가족이 아니게 된 분까지 청문회장에 불러드리겠다라고 할 때는 그만한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 후보자와 그 가족이 망신을 사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되려 망신을 사느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뒷수습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청특위위원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SNS에 김민석 후보자를 저격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이렇게 적었더군요.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이 아들 국제고 코넬대 보내는 건 기적 아닌가. 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사항,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 얼마나 청렴 결백한지 같이 한번 돌아봅시다. 어제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떠나 본인 의혹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해 보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상 주진우 의원과 가족 재산이 총 7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자시네요. 1999년 제41회 사법고시 합격한 이래 내내 검사 생활을 해왔고 아버지 또한 공안부장까지 역임한 검사 출신이라는데 이런 재산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더욱이 2005년생인 주진우 의원 아들은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 살겠습니까? 동갑인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예금 보유액 200만 원의 37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갓 20살 넘은 청년이 무슨 수로 억소리 나는 현금을 저축한 것인지 밝혀야 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 재산이 5년간 8억이 늘었다라면서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데 박선원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 가족 재산은 7개월간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증가세를 따지면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재산을 축적하는 것일까요? 남 헐뜯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돈 모으는 재주도 있으십니다. 주진우 의원 본인 상황에는 두 눈 질끈 감고 남의 흠결만 들춰내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머무든 개가 겨무든 게 나무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려면 무엇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종 인선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키거나 직무수행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들춰내서 후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거나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국정을 발목 잡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부디 이성들을 되찾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아들 명의 예금은 모두 고령의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증여세를 전액 완납했고 영수증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은 전액 저축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 한준호, 박선원, 강득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의 재산 형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본인과 가족의 재산 증가 또한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모든 의혹 제기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자산 형성과 관련된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야당의 공격은 인사검증 절차가 아닌 정치 보복성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후보자와 가족의 채무 내역, 기부금 지출, 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특히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심지어 지금은 가족이 아닌 전 배우자까지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가 2018년 4월 총 11명으로부터 같은 날짜와 조건으로 1,000만 원씩 총 1억 4천만 원을 빌렸고 동일 양식의 차용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불법 정치 후원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8억 원에 달하는 재산 증가, 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기부금, 수천만 원의 카드 사용 등을 단순한 국회의원 연봉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민석 후보자는 이 모든 채무가 최근 은행 대출로 청산됐으며 청문회를 통해 모든 부분을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김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두고 격돌 중이며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과 가족사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지,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청산할 의지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정의와 공정성을 외치며 상대를 비판하는 정치인이 스스로에게는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적 행태일 뿐입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정쟁을 위한 의혹 제기가 아닌 실체적 검증과 균형 잡힌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이제는 말이 아닌 증거로, 이미지가 아닌 실체로 국민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가 아니라 누구의 삶이 더 책임 있는가? 그리고 그 판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민주시민에게 더 많은 소식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